안녕하십니까. 수대표입니다. 4월 9일 날 반등 이후에 다들 엄청 이제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4월 9일 날 이제 이 폭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가 한번 한 20년 동안 히스토리를 쭉 봤거든요. 봤더니 이게 리만 사태가, 즉, 금융위기가 왔을 때 수준이더라고요. 그때도 급등락이 있었는데요. 그 정도 수준으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영향이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금융위기급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폭락과 폭등이 막 이게 금융위기 때 막 발생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다들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왼쪽에 있는 이제 TLT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미국 30년물 국채 가격이고요. 그리고 스파이라고 하는 것들은 S&P 500 미국 대형주 주가 지수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보면 4월 달이거든요. 이 4월 달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부르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관세 해방의 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이 보면 초기에는 이제 미국 국채 가격을 좀 끌어올렸어요. 왜냐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 주가는 이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요. 4월 9일 날 한번 폭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4월 이제 첫째 날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한 마이너스 5%가 빠진 채로 사실 주가는 혹은 채권 가격은 흘러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이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 미국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팔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해외에 좋은 자산을 살 때 그게 달러 표시라고 하게 되면은 해지를 하는 게 좋겠다. 될 수 있으면 근데 달러 안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사실 하게 된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저희가 뭐 완전히 뭐 처음부터 예상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달러 표시 자산들을 팔고 있는 것들이 미국 사람들도 팔고 있고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팔고 있는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는 이 구간에 굳이 달러를 사가지고 내가 속썩일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달러에 대해서 매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요것들은 이제 BOA,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멜린치인데요. 그 전신이 멜린치지만 지금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 이제 리서치 부분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고요. 보면 이게 이제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주간별로 미국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위에 표시가 되고요. 돈이 빠지게 되면 아래에 표시가 됩니다. 보면 2주 연속으로 드라마틱하게 주식을 팔아제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람들이 미국 주식시장을 팔아가지고 딴 데 어디를 가는 거죠. 근데 방금 보신 것처럼 채권도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팔아갖고 미국 내에 있는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간다는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달러 자체를 팔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때 언제였는지 기억하시죠? 미국 그 연준이,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 중앙은행이 5%를 넘게 막 정책금리를 올렸던 때 수준입니다. 그때는 정책금리를 5% 넘기던 수준이 경기가 되게 좋아서 경기 과열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반대 현상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막 이제 팔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금리가 내리려고 하는데도 팔고 나갔다. 즉 그때에 비해서는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물가 상승 때문에 이제 관세 폭탄 때문에 물가 상승 때문에 기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경기가 나빠질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것들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연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미국 주식을 드라마틱하게 금리를 엄청나게 올릴 때처럼 팔고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아직 트럼프 거품이 또 다 빠진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정도 팔아야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이제 뭐 트럼프가 마치 미국 주식시장을 막 막 우주로 보내줄 것처럼 막 이야기를 했던 그 수준의 거품이 사실 요 정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빠지는 부분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구간에 요즘 한국 주식시장이 더 좋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그동안 이제 제가 말씀드리거나 혹은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들어보지 못한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여기가 이제 자산 기준으로는 여기가 채권, 여기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한국, 미국입니다. 일단 이제 채권에서 볼 때 이제 3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4.75니까 2.5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수준을 이제 금리로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을 사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국채니까.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을 가봤더니 12.4 이게 뭐냐? PER 값.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의 역수입니다. 말하자면 EPS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익을 가지고 내가 산 주식을 회수하는데 1년에 12.4% 정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거든요. 즉 이제 역수로 보게 되면 PER이 8배다. 즉 8년 정도 걸려서 내가 이익을 통해서 내가 산 주가를 회수할 수 있구나 정도로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4.8이면 약 한 21배 정도 되죠. PR 값 기준으로. 그러니까 1년에 한 4.8% 정도 내가 투자한 주식을 회수할 수 있겠구나. 원본의 금액을 4.8 정도 회수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고, 아, 그래서 뭐 한국 주식시장 싸다는 거지, 미국 주식시장 그래서 비싸다는 거지, 라는 형태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시장 내에서 한번 보게 되면 채권이 4.75% 금리를 주고요. 그리고 주식이 4.8% 정도 여기서 보면 회수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 내에서 뭘 사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채권 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말 그대로 픽스드 인컴, 고정 수익 자산이거든요. 근데 주식은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일드가 확실하게 있는 4.8%, 4.75% 미국 채권을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 시장 내에서 채권이 주식보다 좀 매력적인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한국 내에서 보시게 되면 반대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좀 낫죠?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한국 내에서는 주식을 사는 게 좀 유리해 보입니다.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좀 주식을 사보고, 미국에서는 이제 채권을 사보는 형태로 가져간다 보면은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살 수 있는 힌트를 얻으셨거든요. 이게 뭐 자산 배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 드려봤고요. 그럼 요즘 왜 한국 주식 시장이 미국보다도 좀 나은지에 대해서도 되게 쉽게 이런 앵글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단적인 부분에 비해서 좀 입체적인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자산 배분도 가능하고, 그리고 채권 내에서도 어떤 것들 좀 우선순위에 둘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더해서 주식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내가 좀 한국 주식 시장을 좀 보다가, 요 정도 수준이면 달러 표시에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더 낫겠다라는 기준을 세우실 때도 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이 어쨌든 뭐 주식은 계속 뭐 주가가 변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채권 금리까지 많이들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꾸준히 저희가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인데요. 또 변곡점에 오게 되면 또 업데이트를 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래피였습니다.